꿈의학교 담당 팀장 김혜련입니다. 성남 꿈의학교 운영자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2022년 경기 꿈의학교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올해 8년차를 맞은 꿈의학교가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지속 발전하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성남 꿈의학교 운영자 그리고 꿈지기 대상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신승균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꿈의학교 개교 준비 안내, 그리고 운영계획서 수정과 집행계획서 작성 안내, 학습공동체 운영진 선출 방법 안내와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승균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신승균입니다. 저는 성남교육지원청에 이번 3월 1일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남 꿈의학교 운영자분들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육성해서 산업화 시대에 발전을 위해서 발전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인구가 급감하여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키워낼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육학자 삐아제는 개인적 구성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또 비고츠키는 그 개인적으로 발달하는 것보다는 사회, 문화, 즉 다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하면 더 많이 발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려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미시체계와 외체계, 그 다음에 거시체계가 있는데, 미시체계는 한 아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교라든지 또래, 동료 집단 또는 종교시설,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이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외체계, 즉 아이가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또는 부모의 직장, 이런 것도 아이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또 가장 바깥에 싸고 있는 그 사회의 관념과 관습, 이런 것도 아이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혹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미는 좀 말라야 돼,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성장기에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 될 학생들이 잘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울러 시간 또는 연대 체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대적 상황도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브론펜브루너가 얘기하는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아이를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이 꿈의 학교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의 학교는 알다시피 201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발전을 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3억에서 지금 11억으로 늘어났고, 처음 성남에 445명의 학생이 시작을 했으나 작년 기준으로 1882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도 4월 25일부터 모집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만꿈과 첫꿈과 닭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주도성이 있는 만꿈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첫꿈과 닭꿈에서도 그 주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성장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첫꿈에 99개의 학교가 신청이 되었었는데 46%에 해당되는 46개밖에
우리가 선정할 수 없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운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게 시대의 정신에 맞게 학교의 교육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없으므로 교육과정상 장소도 확대하고 내용도 확대하는 차원에서 꿈의 학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국의 방역과 또는 안전에 유의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정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승균 교육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꿈의 학교 개교 준비 사항 안내에 대해서 램프 꿈의 학교 안상국 대표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남 램프 꿈의 학교를 맡고 있고요. 올해 꿈의 학교 이제 8년 됐네요. 8년 차를 진행하고 있고 또 경기 꿈의 학교 정책 자문단에 있는 안상국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꿈의 학교에 선정이 되셔서 그 운영을 하셔야 될 텐데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교부금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죠? 돈을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선정이 됐다고 해서 돈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4월 25일 학생 모집 때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교육청에 제출하셔야 할 서류가 있고요.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제 2022년도 준비 진행 일정 또 교육지원청 제출 서류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 자, 먼저 진행 일정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3월 30일 지난 수요일이었죠. 예, 경기 꿈의 학교 공모 선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남에는 모두 만꿈, 착꿈 다 함께 꿈의 학교에서 125개 교가 선정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밴드를 통해서 네이버 폼으로 주소를 보내주셨을 텐데 약정서와 여러 가지 운영 서류 그리고 운영 매뉴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를 받아보시면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여러 서류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고요. 미리 서류를 받고 이 내용을 들었으면 좀 편하셨을 텐데 저희들이 빨리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준비하는데 또 은근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하루라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준비해 주십사 해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저희들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그 워크숍의 내용은 유튜브에 각 그 프로그램마다 잘라서 그 PPT 원고와 함께 다시 올릴 겁니다. 밴드에도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것 있으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기본 사항들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게 4월 4일 아침 9시부터 홈페이지가 열리거든요. 이따가 홈페이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릴 텐데 홈페이지에 사업비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단계별 서류나 자료들을 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오늘 안내해 드리는 이 모든 서류들은 4월 14, 15일까지 마무리하셔서 개별적으로 방문하셔서 서류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혹시라도 누락이 됐거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다시 가져가셔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14, 15일까지 이 모든 서류들을 완료하셔서 장소는 추후에 다시 안내해 드릴 텐데 사업비 교부를 위한 서류를 직접 갖고 오셔서 1대1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서류 점검이 마치면 여러분이 쓰실 사업비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는 알려드리겠고요. 지금 사업비 교부가 빠르면 4월 15일 아니면 22일 전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 모든 서류가 마무리돼야 되고요. 성남에 있는 125개 모든 꿈의 학교가 서류 검토가 끝나야 일괄 교부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꿈의 학교라도 혹시 늦어지면 성남 전체가 늦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4월 15일까지 모든 서류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4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경기 모든 꿈의 학교가 학생 모집을 시작을 합니다. 학생 모집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운영자 개인 이메일이나 문자나 아니면은 어떤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 모집은 절대 불가합니다. 오직 이 마을교육 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략적 일정 소개는 마쳤고요. 그때 이 모든 일정들은 다시 밴드를 통해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밴드 가입하시고 또 밴드에 공지사항이 올라오면 제때 확인하셔서 늦거나 혹시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육지원청 제출 서류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서류들을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크게 서류는 모두 8가지입니다. 먼저 제가 목록만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계획서, 운영비 집행계획서, 수정본. 이 양식은 지난번에 조성준 주무관님이 밴드에 첨부 파일로 올렸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또 사업비 교부 신청서,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모두 밴드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내셔야 되는데 이거는 찾아가는 꿈의 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걸 다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 이행보증보험증권, 그 다음에 사업비 전용 통장 사본, 그리고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사본, 그리고 약정서와 청렴 이행 서약서, 이렇게 모두 8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서 4월 13, 14 어쨌든 그 기한 내에 모두 다 제출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서류 준비의 방법과 세부적인 안내들을 이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다운받으시는 운영계획서, 사업비 집행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 서류를 다운받아 보시면 바로 처음 공모 신청하셨을 때의 서류와 동일합니다. 똑같은 양식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럼 왜 이걸 다시 받습니까? 그 이유는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공모하셨을 때 냈던 그 사업비가 변동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좀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일정만 하더라도 원래 4월 18일부터 학생 모집을 예정했는데 4월 25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처음 공모 신청 때 했던 것보다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정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도 있을 수 있고요. 총액 변경에 따른 세부 항목 변경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대로 경기 꿈의 학교 운영 계획서, 그리고 그 앞에 주요 활동 내용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각 차시별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는 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는 걸 기준으로 사업비든 운영 내용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세부적이고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서, 사업비 집행 계획서 이미 한번 하셨던 거니까 뭐 쉬우실 거예요. 하지만 수정본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비 교부 신청서 작성입니다. 요거는 유형별로 조금 다른데요. 먼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먼저 그분들은 이 화면을 좀 주목해 주시면요.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교부 신청서 여러분 보실 때 화면 왼쪽에 그러면서 제가 빨간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 지방 보조금 얼마,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부담이 있지요. 자부담 얼마 해서 그 내용들, 금액들을 각각 기입을 해 주시고요. 물론 그 위에 있는 내용 중에 운영기간, 교부장소, 수업시간, 그 다음에 대상, 모집 학생 수를 기록해 주시고 지방보조금은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돈이죠.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돈, 또 자부담, 그 다음에 밑에 날짜 쓰시고 꿈의 학교, 또 대표, 소재지, 그 다음에 예금 계좌는 이제 꿈의 학교 전용으로 사용하실 예금 계좌입니다.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교부금 총괄표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형은 자부담을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역시 제가 빨간 박스로 기입을 해놨는데 자부담 금액과 비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마 10% 이상 자부담을 넣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 금액의 자부담 비율까지, 그리고 비목벌 산출 내용은 그 앞에 했던 소요 사업비 지원 신청액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하셔서 그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업비 교부 신청서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 이외에 만꿈, 찻꿈, 닭꿈에 해당하는 건데요. 일반적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만꿈, 찻꿈, 닭꿈은 자부담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표를 보시면 역시 교부금 신청 금액에 자부담은 해당되지 않고요. 지방 보조금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입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 기입하셔서 그 다음에 역시 날짜 쓰시고 꿈의 학교명, 대표자 또는 꿈지기 소재지, 예금 계좌, 그리고 고부 신청 내역은 역시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교부 신청 내역서를 작성하실 때 아마 회계 지침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제 다음 시간에 이제 조성준 주무관께서 다시 한번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작년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냥 임의로 사용을 하세요. 이러면 되겠지. 아니 뭐 다른 데는 됐는데. 하지만 또 이 경기도 교육청 사업비 지출이 다른 곳과는 많이 지자체랑도 다르고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매뉴얼이나 설명들을 듣고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 썼다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그리고 집행비 사업 계획서, 두 번째 사업비 교부 신청서, 이렇게 두 가지 서류를 설명해 드렸고요. 세 번째입니다. 지방 보조 사업자 관리 카드인데요. 이거는 올해 새롭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꿈의 학교를 하셨던 분들도 이거는 올해 처음 써보실 텐데 특별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동시에 해놨는데 왼쪽에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용, 오른쪽이 학생이 찾아가는 또 다 함께 꿈의 학교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가는 꿈의 형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꿈짝명 이름을 쓰시고 전화번호 그리고 꿈지기 전화번호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빨간 박스를 보시면 보조사업은 여러분의 꿈의 학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올해 이제 여러분이 우편으로 받으면 거기 여러분에게 얼마의 사업비가 지급되는지 약정서에 기입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약정서를 보시고 올해 여러분이 사용할 보조금 총액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공란으로 나갈 텐데 이건 약정서에 올해 일괄적으로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꿈의 학교가 동일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방학 때만 할 건데요. 아니요. 모든 기간들은 이번에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 이거는 총 기간입니다. 수업 기간이 아니라 사업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 현황은요.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쓰실 내용이 없죠. 근데 올해 처음이 아니라 3년차, 2년차까지는 2021년, 20년, 19년 각 해당하는 연도에 여러분이 받은 사업비와 반납 금액을 기록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제가 처음에 보조금, 교부 지자체는 경기도 교육청이라고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 사업명에는 거기 괄호에 꿈의 학교 명이라고 되어 있듯이 여러분의 꿈의 학교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 혹시 중간에 꿈의 학교 이름이 바뀐 꿈의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연도에 했던 꿈의 학교 이름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초록색 박스로 되어 있는 보조액은 그때 받은 교부금 총액을 쓰시는 겁니다. 뭐 2천만 원, 2,500만 원, 500만 원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최대 300에서 500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정산 반납액은 쓰시고 나서 마지막 경산 끝나고 반납한 금액 뭐 예를 들면 내가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500만 원을 받았는데 20만 원을 반납했다 그러면 보조액은 500, 정산 반납은 20만 원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취소로 인한 반납액은 뭐냐 하면 내가 꿈의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꿈의 학교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취소함으로 반납하게 된 금액을 쓰시는 건데 꿈의 학교를 모두 마치셨으면 여기는 그냥 0원으로 하든지 빈칸으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2022년 여러분이 서류 작성하시는 날 쓰시고 꿈장, 꿈지기 하고 서명은 도장을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역시 동일하게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찾아가는 또는 다 함께 꿈의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보조사업자는 여러분 단체명, 개인은 개인 이름 또는 대표자의 이름을 쓰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단체일 경우에는 단체 번호를 쓰시면 되고 소재지는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장소가 아니라 단체가 속해 있는 소재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명은 올해 여러분의 꿈의 학교 이름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에서 경기도 교육청 보조금 이거는 이제 찾아가는 꿈의 학교인 경우에는 그 보조금이 전체 금액이 되겠죠. 그렇게 쓰시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역시 오른쪽에 제가 빨간 박스로 친 자부담 금액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2022년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모든 꿈의 학교가 동일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하단입니다. 역시 앞에 설명과 동일합니다.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는 경기도 교육청 이것도 물론 올해 도전형으로 새롭게 들어오신 꿈의 학교는 이 관리 카드를 하실 필요가 없고
최소한 2년차 이상은 해당되는 모든 연도의 금액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명은 여러분의 꿈의 학교를, 또 혹시 해당 연도의 꿈의 학교 이름이 달랐으면 다른 꿈의 학교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보조액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총액입니다. 도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0만 원 최대, 그리고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00만 원. 물론 꿈의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었겠지만 총액을 쓰시고, 역시 1년 사업을 마치고 정산 후 반납한 금액이 없는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 취소는 꿈의 학교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도중에 취소하셨을 때 그 현재 잔액이 얼마였는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하단에 날짜 쓰시고, 여기는 단체명 그리고 대표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 관리카드가 올해 새롭게 생겼고, 또 이 관리카드는 최소한 성장형만 기록하는 거니까요. 뭐 도전형들은 안 하셔도 되고, 성장형으로 올해 2년차 이상 되신 꿈의 학교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잘 금액이라든가 잘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약정서입니다. 여러분이 우편으로 받으실 것 중에 이 약정서가 들어있고요. 이 약정서는 말 그대로 경기도 교육청과 여러분이 꿈의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의 금액을 받고 어떻게 꿈의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양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먼저 파란 박스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성남교육지원청에서 모두 다 기입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겁니다. 제일 위에 단체나 이름, 지역은 당연히 성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꿈의 학교명은 이제 여러분의 각각의 꿈의 학교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사업기간은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망꿈이든 착꿈이든 닭꿈이든 일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과 여러분 수업기간을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요. 수업기간은 앞으로 여러분이 학생 모집을 하고 첫 번째 개교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기간이 수업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대체적으로 수업기간 앞뒤로 한 달 또는 한 40일, 50일 여유 있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맡겼더니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 방학 동안만 할 거예요. 우리는 한 2달만 하려고 해요 라고 해서 사업기간이나 수업기간을 짧게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약정서에 기록된 마감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정서를 다시 쓰셔야 되고요. 약정서를 다시 쓰면 이행보증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의 수업 기간과 상관없이 사업 기간은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 기간이 주는 의미는요. 이 기간 안에서만 여러분이 교부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월 11일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뭐 교부금이 지금 빨라야 15일 아니면 22일 지급 예정인데 그 전에라도 사업기간 전에 쓰시는 돈은 인정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아무리 사업기간이 4월 11일이라 할지라도 교부금이 들어오기 전에 쓴 돈은 역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을 넘어서 정산이나 강사비나 쓴 모든 돈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쓰실 때 사업 기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 기간 안에 돈을 써야 되고 그 돈도 교부금이 들어왔을 때 내 통장에 입금된 뒤부터 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업기간의 앞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잡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5월 달에 개교할 건데 그래서 사업기간을 예를 들어서 5월 1일로 잡으면 그 전에 뭐 개교 물품 구입이나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올해는 이렇게 수고와 혼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정서는 제일 오른쪽에 그 지급 금액입니다. 여러분이 신청한 금액만큼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경우에 따라서는 삭감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 금액을 보시고 수정된 계획 안에 맞춰서 다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약정서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가운데를 보시면 경기도 교육감 간인 밑에 빨간 박스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도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맞춰서 여러분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사인 안 됩니다. 도장을 반드시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역시 왼쪽 오른쪽을 늘 동일하게 똑같이 쓰셔야죠.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이 쓰셔야 할 란에 꿈의 학교명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소를 직접 쓰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도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 옆으로 해서 역시 그 사이에 간인 찍었던 도장을 여러분 대표자 옆에 이름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하러 오실 때 이걸 반을 잘라서 오른쪽 건 여러분이 갖고 계시고 왼쪽 것을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약정서가 이행보증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분실하면 안 됩니다. 수업 마칠 때까지 1년 내내 잘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정서를 받으시면 약정서 뒷면에 요거는 이제 제가 약정서를 조금 확대한 건데 한번 그냥 이제 밴드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받아보시면 비교해서 이 위치고 이걸 이렇게 하라는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정서 뒷면에 청렴 이행 서약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별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약정서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는 전부 다 빨간 박스 여러분이 기입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꿈의 학교 종류별로 청렴 이행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편으로 받으셔서 뒤에 약정서 뒤에 있는 이 이행 서약서를 보시고 우리 유형이랑 좀 다른데 그러면 지원청에 연락하셔서 맞는 청렴 이행서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만꿈입니다.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밑에 날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꿈의 학교명, 그리고 이거는 꿈지기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렴 이행서는요, 앞으로 교부금을 받아서 내가 엉뚱한 거나 잘못된 것에 쓰지 않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쓰겠다는 이행 서약서이기 때문에 만꿈은 아무래도 꿈지기 통장이나 꿈지기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꿈지기 이름을 쓰시고 반드시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사인 안 됩니다. 도장을 찍으시고 보시다시피 왼쪽 오른쪽 동일하게 쓰신 다음에 약정서를 잘라내면 이행 서약서도 같이 제출을 하게 되니까요. 이 두 부분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착꿈입니다. 찾아가는 꿈의 학교도 두 종류예요. 개인이 하는 꿈의 학교가 있고 비영리나 단체가 하는 꿈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역시 날짜를 쓰시고요. 꿈의 학교 지방 보조금 책임 관리자는 개인 대표자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공모서 할 때 대표자로 하셨던 그분이 책임 관리자 이름 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 두 분은 역시 공모 신청하셨을 때 실무자 두 분 쓰셨죠. 그 두 분을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름과 꼭 도장을 찍으셔야만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 청렴 이행 서약서를 별지로 해서 실무자들은 사인도 가능하게 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하면서 모두 도장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들께서 이렇게 또 준비하시면서 실무자들과도 모여서 도장도 찍으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찾아가는 꿈의 학교 중에 운영자가 개인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 찾아가는 꿈의 학교 중에 단체 그리고 다 함께 꿈의 학교는 어차피 기관이니까 단체와 기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날짜는 동일하고요. 그 밑에 도장 찍는 게 크게 두 분류로 해서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단체인 경우에 착꿈, 닭꿈 및 그 운영자에 대해서 단체일 때는 단체 대표자 그리고 역시 실무자 쓰시고요. 뭐 비영리 단체라든가 일반 그리고 그 밑에 또 동일하게 책임 관리자, 실무자는 위에 썼던 이름을 그대로 다시 내려서 동일하게 한 번 더 써주시면 됩니다. 일반 단체일 경우.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제 닭꿈이라든가 단체 중에 지방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대표자가 뭐 시장일 경우가 있어요. 시에서 하는 저기다 보니까 그러면 단체 대표자에 가서 뭐 시장님한테 가서 도장 받아오고 시장님에게 가서 꿈의 학교 운영 교부금 관리 책임져 주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에 단체 대표자 실무자는 공란으로 놔두시고 밑에 책임 관리자 실무 책임자 실무 대표자들 실무 책임자들 실무 관리자 실무 책임자들에게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관련 부서 실무자들 그 세 분의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착꿈 중에 일반 단체는 위에 대표자 실무자를 하시고 그걸 그대로 밑에 데려와서 실무 관리자 실무 책임자로 동일하게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대표자가 시의 시장일 경우에는 위에 대표자 실무자는 그냥 공란으로 놔두시고 밑에 관리자 부분에서만 부서 관리자가 관리자와 실무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자가 시장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위에 썼던 것 그 밑에 그대로 2번씩 하신다 생각하면 되고요. 역시 동일하게 모든 건 도장만 가능합니다. 이게 청렴 이행 서약서입니다. 각 종류별로 다르니까 여러분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장 사본입니다. 이 꿈의 학교의 교부금을 받을 전용 통장입니다. 혹시 전용 통장이 없으시면 은행에 가서 명의가 개인이면 개인 통장을 아무거나 만드시면 되고요. 단체는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통장이 있으시면 그 통장 그냥 다시 사용하셔도 되는데 교부금을 받기 전까지 그 통장의 잔액은 영원히 돼야 됩니다. 잔액이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교부금 반납할 때 잘못하면 그 잔액으로 있던 내 돈까지 반납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잔액은 영원을 만들고 통장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사업비 입출금 이외에 그냥 뭐 카드비라든가 뭐 아이들 홈스쿨이라든가 그런 다른 용도로 같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 통장은 오직 교부금 들어온 수입 한 번에 계속되는 지출들만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용 통장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 통장 개설은 모든 은행이 가능합니다. 뭐 꼭 농협뿐 아니라 일반 은행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형은요, 예치금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다른 모든 꿈의 학교는 영원히 된 서류 통장 사본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부담을 넣은 잔액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자들은 영원의 통장을, 사회적 협동조합은 예치금을 넣고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런 거 있어요. 요즘 뭐 이렇게 보면 뭐 카카오뱅크인가요? 뭐 일반 그 금융거래를 하는데 이런 종이로 된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통장 사본, 지출 내역 사본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로 된 통장을 만들어주는 곳으로 가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꿈의 학교를 하셨던 분들 중에 아직 정산 반납이 안 됐거나 또는 반납 후에도 혹시 이자가 늦게 들어와서 잔액이 좀 남아있는 꿈의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모든 잔액을 일단 다른 통장으로 옮겼다가 정산 반납 때 그 옮겨진 통장에서 반납하시면 되고요. 절대 어쨌든 이 통장은 잔액이 영원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꼭 통장 개설하시고 영월이 되는 곳. 이거는 작년인데요. 아무래도 이 꿈의 학교가 경기도 교육청 사업이다 보니까 농협이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일반 시중은행에 가서 요즘 통장 개설하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개인이라도 무슨 용도로 쓰실래요? 그래서 꿈의 학교요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뭐 이런저런 서류를 갖고 와라 뭐 일이 복잡해지니까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농협 꿈의 학교 관련 협력 영업점이라고 그래서 성남에 있는 각 농협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미리 전화해 보시고 꿈의 학교용으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한다고 문의하시고 필요한 뭐 서류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준비해서 가시면 아마 한 번에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은행 내점 시 필요 서류 안내니까요. 이것도 그냥 같이 참고하시고 요 내용보다는 일단은 전화를 먼저 하세요. 전화를 하셔서 거기서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하시면 준비해서 가시면 바로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체크카드 사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전용 통장으로 쓰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여야만 합니다. 신용카드는 안 되고요. 체크카드만 됩니다. 사업비 통장에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복사해서 내셔야 되는데 하나보다는 한 2개나 3개쯤 발급받으시면 편할 거예요. 혹시 필요에 따라서 운영진들이 이렇게 나눠 갖고 쓰셔야 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분실된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2-3개 정도 발급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통장은 당일날 되는데 체크카드가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 서류 제출하는 날 체크카드 사본이 없으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통장부터 개설하시고 체크카드 신청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크카드까지 다 발급받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또 기존에 꿈의 학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동일한 통장, 동일한 체크카드를 내시면 되는데 기한 만기가 되는 체크카드가 있어요. 그걸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냈다가 기한 만기가 돼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한 만기도 모두 다 체크를 하시고요. 2개든 3개든 발급받은 모든 것을 이렇게 복사하셔야만 합니다. 뭐 대표로 하나만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체크카드 하실 때 교통카드 기능을 넣으세요. 이거는 혹시 단체로 갈 때 교통비 지급이 버스 대절이나 아니면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출은 2가지예요. 계좌이체, 체크카드 딱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 데리고 견학 갈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뭐 각자 계산하고 나중에 모아서 청구하고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서 대표자가 일괄 그 체크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개인은 이게 안 되는데 단체일 경우에는 체크카드에 클린 기능을 꼭 첨가하셔야 됩니다. 클린 기능은 뭐냐면요, 뭐 유흥업소 등에서는 결제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사실 교부금 갖고 그런 데 갈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운영진들 급식비라든가 뭐 그 사용할 때 잘못 모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클린 기능을 반드시 추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교부를 받으시면 모든 지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좌이체나 체크카드 딱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뭐 개인 카드로 썼다가 나중에 메꾼다든가 아니면 뭐 마침 카드를 안 갖고 나와서 먼저 내 걸로 결제하고 나중에 받는다든가 그 모든 게 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는 늘 한 두세 개씩 발급받고 꼭 이것만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체크카드 사본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이행보증보험. 이거는 찾아가는 꿈의 학교만 해당됩니다. 뭐 만꿈이나 dak꿈은 해당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받은 돈에 대한 보증을 세우는 건데요. 이행보증보험에서 여러분이 받은 보조금 금액과 그리고 사업기간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이행보증보험은 혹시 뒤로 미뤄질 수 있으니까 뒤로 60일을 연장된 기간으로 해서 발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이 이행보증보험하고 나중에 개교 전에 학생 안전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두 개를 혼돈하세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행보증보험, 이거는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취급을 하는데 전국 모든 이행보증보험사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행보증 가입을 위한 보험금은 참 저도 이게 불만인데 개인 부담입니다. 개인 부담. 나중에 내가 하고 교부금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꿈의 학교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안전보험은 꿈의 학교 돈으로 하지만 그래서 개인 부담이라는 것. 그리고 보증보험 기간은 약정 기간 플러스 60일. 그러니까 우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일하니까 보증보험 기간은 2023년 3월 1일까지 일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들은 있고요. 이건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뭐 어디 지점이고 모두 상관없고요. 혹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서류를 가지고 직접 보증보험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안에서 꿈의 학교가 8년이 됐고 또 뭐 경기도 교육청 사업이고 경기도 전체 한 2천여 개 꿈의 학교를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많이 알 것 같은데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통장 개설할 때도 꿈의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꿈의 학교가 뭔데요? 그러면서 온갖 서류들을 요구해요. 모르니까. 이행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해도 되고 금액은 모두 똑같습니다. 근데 꿈의 학교를 모르는 곳에 가서 이행보증을 하려면 굉장히 필요한 달라는 서류도 많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성남에서는 몇 년 전부터 거기 명함 하나 해놨죠. 서울보증 그 대표님 통해서 그분도 이제 우리 꿈의 학교에 관심이 많고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행보증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면 이분한테 연락하면 이분이 알아서 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라고 연락처 또한 남겼으니까요. 뭐 꼭 여기서 안 하셔도 돼요. 어디서 하나 동일하고 금액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뭐 복잡한 걸 요구하시거나 이행보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연락을 하시면 손쉽게 이행보증에 가입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가입하고 원본을 제출하시는 겁니다. 뭐 평상시에는 뭐 한 하루 정도면은 그 시작부터 가입까지 완료가 되는데 여기도 이제 몰리다 보면 한 2, 3일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과 체크카드 이행보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서류를 받으시면 바로 준비를 해 주셔야만 할 겁니다.
뭐 그 뒤에 이행보증 가입할 때 개인이나 사단법인 또는 기업, 단체인 경우 예를 들었는데 요거는 참고해 보시고 또 이걸 봐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대표자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여러 가지 전화 안내 받으면서 진행하시거나 도움을 받으시면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준비하실 서류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15일이 마감이니까요. 시간이 지금 보면 한 열흘 이상 남는 것 같지만 실제 준비하려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으시면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발송하면 늦어도 수요일 또는 목요일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으니까 서둘러서 준비하시고 또 갖고 오셔서 개별적 검토를 받았는데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 다시 집에 갔다 오셔야 되거든요. 다시 서류 작성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 PPT라든가 요거는 밴드를 통해서 또 다시 올려드리고 질문 있으면 나중에 밴드를 통해서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시고 또 모든 우리 성남 꿈의학교가 이것이 제출이 돼야 일괄 교부금을 받고 각 꿈의학교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로써 모든 준비 상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교육지원청 꿈의학교 담당 주무관 조성준입니다. 아까 잠깐 짧게 인사드렸었는데 이번에 운영계획서랑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어떻게 수정하는지와 그리고 수정하려면 저희 꿈의학교 회계 지침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선생님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운영계획서랑 그리고 집행계획서를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계획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꿈의학교 회계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선생님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분명히 꿈의학교 공모 신청서 낼 때 우리는 예산액 다 기준액에 맞춰서 작성하고 그 신청한 예산액에 맞춰서 운영계획서랑 집행계획서 다 작성해서 이미 냈는데 이걸 수정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실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선생님들 저희 공모 심사 선정 과정 중에서 신청해 주신 예산액이 이제 수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공모 신청서를 내실 때 예산 신청액을 착구매 같은 경우, 성장형이 같은 경우 2,500만 원으로 신청을 하시고 그 2,500만 원에 맞춰서 운영계획이랑 집행계획서를 다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셨을 텐데 이게 다른 꿈의 학교들과 이제 같이 심사 선정을 거치면서 꿈의 학교 예산 신청액이 조금씩 변경된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경된 금액에 맞춰서 집행계획서랑 운영계획서를 수정하셔가지고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꿈의 학교 예산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거는 아까 안상구 대표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다음 주 중으로 이제 모든 꿈의 학교 운영 주최자님들께 망꿈은 꿈지기 선생님들, 착꿈은 운영자님들, 그리고 닭꿈도 대표님 아니면 실무자 선생님들께 약정 체결 서류들을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 약정서를 보시면 거기에 공모 선정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액이 적혀져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그 최종 확정된 예산액에 맞춰서 운영계획서랑 집행계획서를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약정서 받아봤는데 우리 처음에 신청한 예산이랑 변경된 거 없다. 그러면 운영계획서랑 집행계획서 예전에 공모 때 냈던 거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내도 되냐?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 워크숍 통해서 꿈의 학교 회계 지침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그 회계 지침에 맞게 집행 계획이 잘 작성이 됐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꿈의 학교 회계 지침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 꿈의 학교 예산 편성 원칙과 예산 편성 관련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꿈의 학교 예산 편성 원칙입니다. 예산 편성 원칙은 기본 원칙과 회계 처리 기준으로 나뉘고요. 네, 사업비 편성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사업비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포괄적인 사업비는 당연히 편성하실 수 없고요. 포괄적인 사업비라 함은 예비비, 잡비 이렇게 어떤 그 예산이 무슨 목적으로 세워진 건지 알 수 없는 예산들은 당연히 사업비로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각 사업 세부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출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꿈의 학교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주신다고 하시면 우리 꿈의 학교 1년 동안 간식비는 80만 원 해가지고 예산서에 간식비 80만 원 이렇게 뚝 덩그러니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꿈의 학교 회계 지침에 따르면 학생 간식비는 최대 한도가 1인당 하루에 4,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꿈의 학교 학생이 총 20명이다 라고 하면 우리의 꿈의 학교는 1년에 총 10번 수업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고 꿈의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20명이고 그리고 간식비 집행 기준이 4,000원이니까 4,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년 동안 총 수업할 횟수 10회 하면 80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산출식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이 산출식이 산출 근거가 됩니다. 이런 산출식 없이 그냥 우리 학교 꿈의 학교 간식비 80만 원 이렇게 딱 하고 작성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3번 꿈의 학교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체 운영 기본 경비 등으로는 사업비 편성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비 편성 불가 경비로는 시설비, 수리비, 자산취득비 같은 자본 형성적 경비, 상근 직원 인건비, 금량비, 사무실 임차료 같은 자체 운영 경비,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진료비, 장학금 같은 현금성 지출 경비, 그리고 꿈의 학교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경비들은 다 사업비 편성이 불가합니다. 물론 이제 공모 때 다 이런 것들을 지키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이번에 수정 집행계획서를 내실 때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 안내드렸듯이 꿈의 학교 사업비 모든 꿈의 학교 사업비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이제 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강사비 그리고 원고료 그리고 편집 수단과 같은 카드로 결제하기 곤란한 지출들은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네. 사업비는 사업 추진 기간 내에 집행 완료하셔야 됩니다. 사업 종료 후에 집행 잔액이 남았거나 그리고 예금 결산 이자가 생길 겁니다. 이제 그런 이자와 그리고 집행 잔액은 모두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사업비 통장 인출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안내드렸듯이 다음 주 중으로 모든 꿈의 학교 운영 주체님들께 이제 약정 서류, 약정서 포함한 이제 운영 매뉴얼 그리고 꿈의 학교 수기집 이런 것들이 우편으로 다 배송이 될 겁니다. 거기 보시면 약정서를 보시면 이제 확정된 예산액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사업 기간이 일괄적으로 다 작성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거기 약정서에는
올해 성남 꿈의학교 사업 기간은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꿈의학교가 다 동일하게 고정되었습니다. 예, 이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여러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기간을 고정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 종료 후 사업비 통장 인출액은 지출 불인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 꿈의 학교마다 수업 날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꿈의 학교에서는 우리 꿈의 학교는 5월 초에 수업을 시작해서 8월 말이면 수업이 다 끝나. 사업비 정산까지 2달 걸린다고 하면 10월 말. 그럼 우리 꿈의 학교 사업은 10월 말이면 되겠다 해서 약정서에 10월 31일까지라고 작성하시고 약정 체결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운영 주체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수업이 2주, 3주 정도 밀렸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 2, 3주 또 수업이 밀렸고요. 그러고 수업은 종료가 됐는데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비 정산을 미처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이 넘어갔는데 정산이 안 됐어요. 그러고서 어쨌든 빨리 정산이라도 해야겠다 부랴부랴 이렇게 정산하다 보니까 수업 기간 중에 강사비를 지급 안 하신 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불인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들을 막기 위해서 그냥 올해는 수업이 일찍 끝나시더라도 모든 꿈의 학교 사업 기간은 12월 31일로 고정을 했고요. 사업 기간이 12월 31일로 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각 꿈의 학교 운영 일정에 맞추셔서 10월에 마무리하셨다고 하면 12월 31일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미리 다 정산하시고 예산도 반납하시고 모든 꿈의 학교 사업을 다 종료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사업비를 교부 받은 후부터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사전 사용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비 교부 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올해 꿈의 학교 사업비 교부 예정일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예정으로는 4월 25일 전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월 25일 전후로 각 꿈의 학교 통장으로 사업비가 교부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꿈의 학교는 사정상 사업비를 교부받지 않았지만 꿈의 학교 사업을 빨리 해서 꿈의 학교 사업비를 빨리 써야 된다. 근데 돈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우리 개인 돈으로 먼저 쓰고 사업비가 들어오면 우리 개인 돈 쓴 걸로 이렇게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업비 교부 전 사전 사용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교육지원청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꿈의 학교 운영자님들, 선생님들 이 점 유의하시고요.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사업비 교부받기 전에 먼저 내 돈을 먼저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무조건 썼어야 됐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아니면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조심하시고 사업비 교부가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사업비를 집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사업비 통장에 사업비가 2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집행 계획에 맞게 강사료 나가고 간식비 나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강사료 나가고 원고료 나가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꿈의 학교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2천만 원을 다른 내 개인 통장으로 옮기고 나서 여기에서 막 쓰고 막 이렇게 정산 나중에 막 알아서 하겠지 이런 비계획적인 지출은 불가합니다. 사업비 집행은 최종 승인된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종 승인된 사업비 집행 계획이란 이번에 수정 집행계획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 집행계획서랑 운영계획서가 최종 승인된 집행계획서고요. 그 최종 승인된 집행계획서, 운영계획서대로 홈페이지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업계획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사전에 받으셔야 하고요. 예, 경미한 사업비 변경은 그냥 교육지원청 사전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하셔서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예, 아래는 교육지원청 승인 대상, 그러면 사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미하지 않은 변경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예시인데요. 사업기간의 변동, 근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해 모든 성남 꿈의학교는 사업기간이 4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올해. 2번 세부사업 신설 및 폐지, 3번 학생 정원 감소, 4번 비목간 200만 원 이상 변경. 단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와 다함께 꿈의학교는 예산액이 차꿈보다 조금 작다 보니까 100만 원 이상의 비목간 변경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변경하셔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꿈의학교에서 꿈의학교 예산 편성 관련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꿈의학교에는 총 3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운영수당, 사업진행비, 활동비, 이렇게 큰 비목이 있고요. 이 운영수당 아래에 있는 강사비, 원고료 편집수당, 사업진행비 안에 있는 국내 출장여비,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활동비 아래에 있는 특근매식비, 업무 경비를 세부 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 비목별로 저희 회계 지침에 맞게 꿈의학교 회계 지침에 맞게 사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사용 한도액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배송되는 운영 매뉴얼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뿐만 아니라 더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의문사항 없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안내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집행계획서를 다시 이제 수정해서 집행하실 때 외부 강사, 내부 강사, 보조 강사, 행정업무 수당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작성하셔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외부 강사는 사업 기간 중 강사 1인당 3회 이내로 강사비가 지급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꿈의학교 수업 계획을 짜셨을 때 그 1년 동안 우리 꿈의학교로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그분이 1년 동안 3회 이상 수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분은 외부 강사님이 아니신 거예요. 꿈의학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더라도 그분은 외부 강사님이 아닙니다. 3회 이상 수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분은 내부 강사로 저희는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내부 강사 기준에 맞게 강사비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강사는 체험학습 인솔 보조, 그리고 각 무슨 실기학습 이럴 때 수업을 보조하시는 분들을 보조 강사님이라고 저희는 부르고요. 그 분들에게는 시간당 2만 원씩 강사비를 책정해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 강사 이런 문의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업당 보조 강사 3명, 4명씩 보조 강사를 붙여도 되냐?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조 강사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인솔 보조나 뭐 실기 수업이나 이런 특별한 수업들 때 보조가 반드시 필요할 때만 보조 강사를 붙이셔서 강사비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업무 수당입니다. 행정업무 수당은 총 지급 시간은 꿈의학교 전체 수업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꿈의학교는 5월 초에 수업을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날 총 10번 수업을 해서 8월 달이면 수업이 다 끝난다라고 운영 계획이 되어 있으면 하루에 수업 시간이 3시간씩 총 매주 토요일마다 수업을 해서 10번 수업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이 꿈의 학교는 3시간씩 10번 수업을 할 거니까 1년 총 수업 시간이 30시간이 되죠. 그럼 이 꿈의 학교는 행정업무 수당으로 30시간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한도액을 따져보면 30시간 곱하기 10,000원 해서 해당 꿈의 학교는 예산에 행정업무 수당으로 총 30만 원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행정업무 수당이란 어떨 때 받는 거냐라고 하시는데요.
이 행정업무 수당은 이제 1년 동안 꿈의 학교를 운영하시면 행정업무들이 발생을 해요. 어떤 업무들이냐?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서 영수증 같은 거를 이제 정리하셔서 편철하시고 홈페이지에 출석부 등록하시고 학생들 활동 기록 같은 거 남기시고 홈페이지에 또 마찬가지로 지출증명서 다 등록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꿈의 학교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업무니까요. 이런 행정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이 뭐 꿈의 학교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업무를 해주셨으니까 그분에게는 행정업무 수당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고료와 편집 수당입니다. 예,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원고료는 외부 강사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예, 여기 기준에 맞게 집행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원고료를 외부 강사님께 지급을 하고자 하면 여기 5,000원, 장당 5,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강의 원고료는 프리젠테이션의 경우 시간당 9면 이내만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강사님이 우리 꿈의 학교에 1시간 프리젠테이션 원고를 가지고 오셔서 수업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이 선생님께는 원고료로 5,000원 곱하기 9면 이내만 인정이 되니까 9장 해서 45,000원을 인정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1시간 수업에 프리젠테이션을 100장짜리를 가지고 오셔서 수업을 정말 잘 해주셨어도 시간당 9면 이내, 1시간 수업하셨으니까 9면까지만 인정을 하셔서 45,000원까지만 원고료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국내 출장 여비입니다. 국내 출장에는 이제 시내 여비 그리고 시외 여비가 있는데요. 여기 시내 여비는 당연히 성남 관내에서 관내에 있는 곳에 출장을 가셨을 때 시내 여비를 책정하시는 거고요. 시외 여비는 성남을 벗어난 지역에 출장을 가실 때 당연히 책정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출장비를 지급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꿈의 학교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한 사전 답사 그리고 꿈의 학교 학습 공동체 관련 활동 참여 시 여비가 지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요. 꿈의 학교 관련된 출장이다라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셔서 예산 편성하셔서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출장비 지급 가능한 건인가요? 라고 밴드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비, 간식비, 회계검토비, 안전보험료입니다. 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회계검토비랑 안전보험료는 사업비에 반드시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계검토는 꿈의 학교 사업 종료 시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약을 맺은 공인회계사님께 회계 검토를 받을 때 드려야 되는 비용을 말하고요. 꿈의 학교 사업비가 1,0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회계 검토비로 사업비에 10만 원 반드시 편성을 해 두셔야 되고요. 우리 꿈의 학교는 사업비가 2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이하인 28만 2천 원 편성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안전보험료는 이제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고요. 이거에 대한 안내는 제가 밴드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 안내를 자세하게 풀어서 밴드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비, 간식비에 대한 안내를 좀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간식비 학생들, 여기에서 말하는 식비와 간식비는 학생들에게 사주는 식비와 간식비를 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절차가 조금 복잡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되게 간소화돼서요. 하루 수업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간식비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뭐 토요일 날 수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예년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활동일지 올리고 나서 출석 확인이 다 등록이 돼야만 간식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이 토요일에 수업이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금요일, 그 전날 금요일, 그 전전날 목요일 날 그 전에 미리 간식을 구입하셔서 집행하시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용역비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각각 세부 비목에 따른 어떤 경우에 이런 해당 세부 비목을 예산 편성에 세우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저 아래에 인쇄비 50만 원 이상 지출 시 2개 이상의 견적서 첨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안 그런데 뭐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꿈의 학교 홍보를 위해서 리플렛을 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리플렛 제작 비용이 뭐 65만 원, 80만 원 이렇게 50만 원을 넘는 리플렛 제작 비용이 든다라고 하시면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반드시 지출 증빙서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2개 이상의 견적서라고 하면 다른 업체,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으셔서 비교 견적을 하시고 지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홍보비는 사업비 총액의 5% 이내까지만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활동비, 특급 매식비, 사무용품비, 업무경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급 매식비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일과 후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비용입니다. 1인당 8,000원의 예산 한도가 있고요. 이 특급 매식비는 아까 설명드린 학생들 식비와 마찬가지로 특급 매식비나 학생 식비를 집행하시려면 명단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꿈의 학교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 수업 준비를 위해서 야근을 한다. 꿈의 학교 때문에 야근을 한다라고 하면 근데 나와 다른 선생님 2분이서 같이 야근을 한다라고 하면 8,000원 곱하기 3인 해서 24,000원까지 특급 매식비를 집행하실 수 있고요. 그 3명이 누군지의 명단까지 포함해서 지출증빙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부분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업비 편성 시 필수 편성 항목 2가지는 회계검토 수수료와 안전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 중 활동비의 최대 비율은 5%를 넘을 수 없고요. 그리고 사업비 집행 시 교육지원청의 승인이 필요한 항목은 사업기간의 변동, 세부사업 신설 및 폐지, 학생 정원 감소, 비목간 200만 원 이상 변경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해는 사업기간의 변동은 없고요. 비목간 200만 원 이상의 변경에서 만꿈하고 닭꿈은 100만 원 이상의 비목간 변경이 필요할 시 교육지원청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행정업무 수당 최대 지급 시간은 해당 꿈의 학교 전체 수업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공모 때 제출하셨던 운영계획서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받아보실 약정서에 나와 있는 최종 사업비 확인하시고 그 사업비에 맞게 운영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교육지원청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식이 바뀐 건 없습니다. 네. 사업비 집행계획서 양식입니다. 총 금액은 약정서에 보시면 최종 사업비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 최종 사업비를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산출 내역은 운영수당, 사업진행비, 활동비를 이제 최종 확정된 사업 금액에 따라서 다시 수정하셔가지고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작성된 운영계획서랑 집행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뭐 이렇게 우편 제출, 파일 제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운영계획서랑 집행계획서 모두 그냥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번거롭게 우편 뭐 보내시고 인편으로 방문해 주시고 그러실 필요 없이요. 수정하셔서 다시 작성한 운영계획서랑 집행계획서는 여기 제 이메일 나와 있습니다. 제 이메일은 제가 밴드에도 다시 공지를 해 놓을 테니까요. 제 이메일로만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사업비 교부 신청서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카드는 꼭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운영 주체분들의 꿈지기 선생님 그리고 뭐 차꿈 닭꿈 운영 주체분들의 도장이랑 서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캔해서 받는 거는 안 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꼭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저희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주무관 조성준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는 Q&A 시간을 마련했었는데요. 예, 지금 채팅방에 제가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을 계속 드리고 미처 답변 못 드린 거는 취합해서 차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꿈의 학교 회계 지침과 수업 수정 운영 계획서, 집행 계획서에 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계획대로라면 이제 홈페이지 등록 방법, 이제 아까 안상구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개교 준비를 위해서 약정체결 서류 어떻게 준비하는지, 뭐 이행보증증권 어떻게 받는지, 학생안전보험 어떻게 들 건지, 약정서 어떻게 쓸 건지, 운영계획서 어떻게 쓸 건지, 집행계획서 어떻게 쓸 건지, 회계지침 어떻게 됐는지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꿈의 학교 홈페이지 등록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이 안내는 저희가 녹화본을 꿈의 학교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올해 가입해 주신 네이버 밴드에도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해당 동영상 보시고 차근차근 홈페이지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꿈의 학교 홈페이지 등록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 여러분들께서 집행한 사업비 집행계획, 그리고 학생들 출석부, 활동기록, 찾아가는 꿈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활동 기록까지 다 거기에 다 등록하시고 거기에서 뭐 출력하시고 필요한 서류 빼시고 하실 수 있는 거라서 꼭 등록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밴드 그리고 성남 꿈의 학교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홈페이지 등록 방법 안내 연수를 보시고 꼭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풍생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무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아나운서 스쿨이라는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6년째 꿈주기 교사로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는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던 수정된 운영계획서, 그리고 수정된 집행계획서, 사업비 집행계획 서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운영하게 될, 그리고 활용하게 될 꿈의 학교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떤 부분들을 등록하고 학생들의 모집을 준비하게 될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을 누적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그 시기까지 꿈의 학교 홈페이지가 다양하게 활용될 텐데요. 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캡처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꿈의 학교 홈페이지고요. 경기 마을교육공동체라고 검색하시면 처음에 신청하실 때 보셨던 그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오른쪽에 이제 본인의 아이디를 클릭하시고요. 운영 중인 꿈의 학교, 나의 꿈의 학교, 나의 연수 참여라는 세부 이제 메뉴들이 내려오겠죠. 이 중에 첫 번째 운영 중인 꿈의 학교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화면에서 승인됨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 아래에 본인이 신청하셨던 꿈의 학교 명이 나올 거고요. 오른쪽에 꿈의 학교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초록색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오늘부터 이제 오늘 계속 작업을 따라 하셔야 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초록색 버튼을 등록을 누르시면 기본 정보를 첫 번째 단계에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 기본 정보에는요, 신청하셨을 때 입력하셨던 정보들 중에 일부는 자동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꿈의 학교 명칭과 꿈의 학교 분류, 그리고 주제와 운영 지역, 학생들 모집하는 지역과 모집 대상, 모집 학생 수와 학생 모집 마감 방법까지는 신청하실 때 입력하신 내용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처음에 신청하실 때 추첨의 방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추첨으로 모두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세팅이 되고요. 자체적으로 선발 과정을 거치실 꿈의 학교에서는 5월 2일 이후에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시면 그 이후에는 학생들의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서 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꿈의 학교의 일정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모집 기간이 4월 18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계획은 4월 18일 오후 2시부터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이었는데요. 일정이 일주일씩 늦춰지면서 이 모집 기간도 일주일 늦춰진 4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오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팅을 좀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마감 날짜는 꿈의 학교별로 학생들의 모집을 언제 마감할지 고민을 해보시고 마감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간까지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까지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기간도 처음에 신청할 때 입력한 교육기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꿈장 학생들, 만약에 추첨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장 학생들이 정해져 있는, 운영하는 꿈장 학생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학생들의 아이디를 검색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대표 이미지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학생들이 꿈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이 신청할 여러 꿈의 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그 과정에 첫 번째 얼굴이 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꿈의 학교에는 포스터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꿈의 학교는 수업 일정을 첫 화면에 띄워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많은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제일 처음 보게 되는 이미지가 여기에 삽입하는 대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여러 장 등록하실 거면 여기다 추가 이미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꿈의 학교 소개, 사실 이 부분에 입력된 문구가 있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캡처하기 위해서 잠깐 삭제를 한 상태인데요. 처음에 만꿈 이제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픽스가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수정하고 싶으면 꿈의 학교 소개란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소개할 조금은 간단하게 우리 꿈의 학교는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거예요 라는 부분들을 입력하는 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 소개 입력하실 거면 뭐 학생에 대해서 설명하셔도 되고 강사진이 어떤 강사진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의 전화가 생각보다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꿈의 학교 정보를 확인하시고 등록하기 전에 뭐 일정이나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넣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데요. 뭐 밤늦게 전화할 때도 있고요. 주말에도 연락이 오니까 좀 고민 잘 하셔서 어떤 번호로 문의를 받으실지 전화번호 입력해 두시면 되고요. 이메일로 문의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메일 필수로 넣어 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수업하실 꿈의 학교 주소는 실제로 많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대표 장소를 하나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개교하기 전에 반드시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장소인지 안전한 장소인지와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메인으로 많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태그는 필수는 아닌데요. 학생들이 검색할 때 어떤 단어들을 검색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의 꿈의 학교를 조금 더 노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관련된 태그를 많이 입력하시면 검색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다음 단계는 사업비 집행입니다. 사업비 집행에는 아직 받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강의를 영상을 보실 때는 받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약정서를 보시면 본인이 신청한 금액과는 조금 다른 금액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꿈의 학교별로 배정된 꿈의 학교 예산을 확인하시고 여기엔 최종 배정된 그 금액을 사업비 신청액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은행과 계좌번호, 그 다음에 예금주는 만약에 통장이 없으시면 새롭게 통장을 하나 만드셔서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들어갈 통장을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장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영원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비를 새롭게 받아서 체크카드와 함께 1년 동안 사용하실 통장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무 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세부 사업명인데요. 앞부분 제가 설명해 드리는 앞부분에서 비슷한 내용을 좀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운영을 해 보니까 세부 사업명을 너무나 작게 쪼개 놓았을 때는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
꿈의 학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처음에 계획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100만 원을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뭐 95만 원 지출되고 5만 원 해당 예산이 남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부 사업이 너무 작게 나눠져 있으면 꿈의 학교 취지상 이 예산을 조금은 자유롭게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취지였는데 사부 사업명을 너무 잘게 쪼개놓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스쿨이라는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저는 세부 사업명을 하나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나운서 스쿨 운영이라는 하나의 세부 사업명 안에 구체적으로 수업은 쪼개서 운영하지만 사업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로 운영하는 게 조금은 편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3단계로 넘어가고요. 모집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은 꿈의 학교가 여기다가 반을 나누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반으로 운영한다면 여기는 특별히 작업하실 거 없이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특정 꿈의 학교에서 2개 이상의 모집반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해당 란에 그 부분을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4단계입니다. 4단계는요. 신청을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어떤 정보를 받을 거냐를 물어보는 그런 입력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입력 양식에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름이나 학교나 학년,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경우는 어떤 꿈의 학교에서 다 필수적으로 입력을 받게 되는 필수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입력 양식은 학생들이 신청하는 학생들이 이런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추가로 입력해야 된다, 요구하고 싶은 문항이나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꿈의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대면 면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 지원했습니까? 지원 동기가 뭔가요? 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이 꿈의 학교가 본인의 꿈을 이루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나요? 또는 수업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학생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수업을 최종 구성하는데 좀 기초 자료로 활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해진 건 없고요. 기존 이제 세팅되어 있는 기본 입력 양식만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각 꿈의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나시면 이제 완료 버튼이 뜨고요. 지역 관리자의 사업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꿈의 학교 담당 주무관님께서 교육청에서 시스템상으로 이제 승인을 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신청이 끝나면 약간 회색으로 해서 사업비 승인 대기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비라고 하면 각 꿈의 학교로 편성된 그 예산을 이제 신청하셨잖아요. 아까 입력하셨잖아요.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특정 꿈의 학교에 500만 원이 배정됐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주무관님이 확인하시고 첫 번째 단계의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력을 하셨으면 아까 회색으로 되어 있던 그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오른쪽에 초록색 사업비 집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아직 작년에 캡처했던 화면이라서 조금 구성이 달라졌을 수는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구성일 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 작업을 먼저 하지 마시고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그 전체 운영 계획서와 사업비 집행 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하세요. 한글 파일로 작성을 먼저 하시고요. 그 작성하는 과정에 많은 고민과 수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고 완성된 계획서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입력하시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어보니 서류 작업을 먼저 하시고 홈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입력하시는 게 가장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제일 왼쪽에 세부 사업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입력했었잖아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하나의 그냥 세부 사업으로 통일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입력하셨던 세부 사업이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스크롤돼서 내려올 거고요. 비목, 세부 비목은
단계에서 아마도 주무관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뭐 운영수당이다, 교육 운영비다, 사업 집행비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클릭하셔서 하나씩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출 내용에는 이런 것들 넣으시면 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 강사비로 나는 지출할 거다, 내부 강사비다, 또는 현수막을 제작할 거다, 아니면 수업에 필요한 키트를 살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우리말로 서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사실 그 다음에 산출식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실제 운영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산출식을 넣으시면 됩니다. 뭐 곱셈, 나눗셈, 뭐 덧셈, 뺄셈, 산출식 요거 다 그대로 넣으시면 자동으로 제일 오른쪽 사업비 칸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집행계획 작성 및 사업비 제출 다시 한번 교육청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까 첫 번째 단계의 승인은 각 꿈의 학교에 배정된 예산에 맞게 홈페이지에 처음에 등록하셨는지 확인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각 항목별로 사업비 집행 지침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운영수당이 내부 강사와 외부 강사에 따라서 시간당 정해져 있는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강사가 3번 이내로 했으면 외부 강사로 편성하는 게 맞지만 어떤 계획되어 있는 강사가 10번 강의를 하는데 이 강사에게 외부 강사를 책정했다? 그러면 오류가 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주무관님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사업비 집행 계획을 승인해 주실 겁니다. 모든 단계가 끝나면 제일 마지막에 사업비 교부 신청을 하시고 사업비가 배정되는 게 제가 듣기로는 4월 셋째 주 20일 이후였던 것 같은데요. 그 날짜가 되면 앞에 입력하신 꿈의 학교 그 통장에 사업비 통장 입력하셨잖아요. 은행과 뭐 계좌번호와 예금주 입력하셨던 그 통장으로 아마도 입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꿈의 학교 전체 꿈의 학교에 안내 문자가 한번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교부가 되면 그 이후에 계획하신 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했던 이제 강의 내용인데요. 사실 1년 동안 단계별로 여러 가지 미리 알려드리면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지금 알려드려도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참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긴 해요. 실제로 예산을 사용하시고 그 예산 내용이 정확하게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입력이 잘 되어 있는지 2번 이상, 3번 가까이, 2번? 작년에 3번이었던 것 같은데요. 만큼은 3번 컨설팅 단계를 거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정산, 회계사를 거친 정산 과정도 거치셔야 되는데 단계별로 담당 주무관님께서 그리고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지원단위 또는 학습공동체에서 착꿈의 경우에는 학습공동체가 구성이 될 텐데요. 학습공동체에서 그 단계별로 필요한 도움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밴드를 통해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주무관님 연락을 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4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늘 설명드린 홈페이지 등록하는 단계까지 완료를 해 두시면 꿈의 학교가 진행되고 학생들이 모집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질의응답을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뭐 힘들 수 있는데요. 내일 뭐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주무관님이나 운영하시는 다른 운영진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꿈의 학교 관련해서 전체적인 안내 짤막하게 하나 드리고 오늘 워크숍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성남 꿈의 학교 학습공동체 운영진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꿈의 학교 학습공동체란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목적은 성남 지역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연구, 공동실천을 통한 꿈의 학교 자생적 성장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결성된 공동체입니다. 모든 찾아가는 꿈의 학교 운영자 및 그리고 실무자님은 학습공동체 회원이시고요. 당연 회원이시고요. 네. 올해 성남 꿈의 학교 학습공동체 워크숍은 4회 이상 개최 예정입니다. 이 학습공동체 워크숍
4회 이상 중에 3회 이상은 필수로 참여하셔야 되고요. 찾아가는 꿈의 학교 운영자님들께서는요. 이 3회 이상 필수 참여 여부는 다음 해 차년도 꿈의 학교 심사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 꿈치기 선생님과 그리고 다 함께 꿈의 학교 운영자님, 실무자 선생님들께서는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학습 공동체, 모든 찾아가는 꿈의 학교 운영자님들 그리고 실무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습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실 운영진을 모집하고자 하는데요. 자격으로는 꿈의 학교 운영 경력이 2년 이상, 그러니까 올해 당해년도 3년차 이상 운영 경력이 있으시면 모두 운영진 자격이 있으신 거고요. 올해 성남 꿈의 학교 학습 공동체 운영진은 3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성남 꿈의 학교 학습 공동체 운영 지원서는요. 이 양식을 제가 착꿈, 닭꿈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나는 성남 꿈의 학교를 위해서 학습 공동체 운영진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밴드에서 해당 양식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셔서 그 밴드 글에 제가 제출처까지 작성해 놓겠습니다. 그 제출처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공동체 운영진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 꿈의 학교 학습 공동체 워크숍을 4회에서 5회 다 기획하시고 직접 실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꿈의 학교 운영자님들 중에 도전형이신 분들, 신규 운영자님이신 분들의 연수를 10시간 정도가 아니라 10시간을 기획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남 꿈의 학교 컨설팅을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꿈의 학교 관련 워크숍을 참석해 주시고 거기서 활동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성남 꿈의 학교 성장 나눔 발표회를 기획하시고 실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 꿈의 학교 네트워크 활성화와 공동 성장을 위한 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학습 공동체 운영진 분들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이상 이제 한 자리에 모이셔가지고 올해 학습 공동체 워크숍은 어떻게 기획하고 뭐 준비할 건 뭐고 그럼 그 준비물 다 준비하셔야 되고 신규 운영자 연수도 모이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고 강사 누구 섭외할 거고 간식은 뭘로 살 거고 이런 것들 다 기획하시고 직접 교육지원청 저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돼서 굉장히 성남 꿈의 학교에 열의를 가지시고 그리고 경기 마을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뜻을 모아주실 분들이 운영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진을 뽑는데 되게 어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시는 일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각 꿈의 학교를 운영하시고 그리고 본업도 하시고 학습 공동체 운영진으로서 활동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바쁘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 꿈의 학교를 위해서 이 한 몸 열심히 한번 성남 꿈의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 꿈의 학교 학습 공동체 운영진 분 중에 2분은 저희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은 꿈의 학교 활동도 하시고 본업도 하시고 학습 공동체 운영진도 하시면서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 꿈의 학교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분을 저희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가 많거나 적을 경우 저희 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의 자체 계획에 따라서 운영진을 선발할 예정이니까요. 일단 제가 밴드를 통해서 운영진 모집 공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뜻 있는 운영자님들께서는 꼭 지원서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성남 꿈의 학교 운영자 워크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